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캐나다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캐나다에서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최근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협정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축소되는 시장 점유율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이번 협정으로 캐나다는 카놀라유 등 농산물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한때 100%의 관세가 부과됐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이 일부 전기차를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지리, 비아디 등 차량들이 캐나다 시장에 대거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차량 관세가 100%에서 6.1%로 크게 낮아져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치킨세 때문에 많은 해외 시장이 북미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쟁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경쟁은 더 나은 제품과 저렴한 가격을 만듭니다.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급등한 것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쉐보레, 포드 등 북미 제품들과 일부 유럽계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제조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BMW, 혼다, 토요타도 긴장 중이며 이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으로 전기차가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수일까요? 이것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파괴하는 결정타일까요? 이제 장단점과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전체 자동차 산업을 파괴하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신 무역 협정으로 캐나다는 최대 49,000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관세는 6.1%만 부과됩니다. 즉, 자유 경쟁이 시작되면서 BMW, 토요타, 혼다 등 경쟁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 중 상당수는 북미,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관광객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관광객들이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이런 왕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분명한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중국산 차량은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도로에서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캐나다는 카놀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에 압력을 넣어 중국산 전기차 일부가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려 했고 현재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듯합니다. 현 협정에 따라 첫 해 중국산 차량은 6.1% 관세로 49,000대까지 캐나다에 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는 중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최대 7만 대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산 전기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이미 유럽이나 북미 제품보다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를 좋아하는 진정한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그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 답을 할 것입니다. 기술, 기기, 다양한 기능, 자율주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중국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을 실제로 파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이런 차량들을 캐나다에 더 많이 들여오려는 현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패닉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차량 판매를 허용해도 준비 시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중국산 차량들이 캐나다 시장에 들어올 때쯤이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차량의 2.5, 3%만 캐나다에서 팔릴 수 있습니다. 도로의 차량 수를 실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토요타와 혼다 차량이 캐나다에서 제너럴 모터스, 쉐보레, 스텔란티스 등은 북미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미국으로 이전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차량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자체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분야와 아무런 관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연방 법률이 사람들을 점점 더 전기차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동차 애호가들에게는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전히 훌륭한 내연기관 차량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토요타 같은 훌륭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사실상 이런 경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소용없고 결국 타이밍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법률이 바뀌고 연방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했던 많은 혜택들이 철회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 혜택들이 철회된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태도와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터리 주행거리 부족, 기술 한계, 추운 날씨 영향, 전기차 판매 침체와 감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2026년까지 차량의 20%가 전기차가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재미있는 차, 강력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하는 일은 현재 생산 중인 많은 제조업체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머스탱, 마키에서 전기차를 사고 싶든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 차량을 원하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멋진 차량을 운전하고 싶다면 이 점을 알아두세요. 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것 덕분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겠다.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격을 조정해야 하고 더 나은 기능과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야 하며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능, 신뢰성, 기술,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다룹니다. 왜냐하면 더 비용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더 나은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제조업체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보세요. 예전에 치킨새 이야기를 할 때 치킨새가 많은 경쟁을 막았고 미국은 이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빅삼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죠. 네, 정말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은 온갖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레미나 스텔란티스 제품에서 이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가격을 올리고 품질은 떨어뜨리면서도 자유롭게 거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외국 경쟁자들에게 더 많은 문이 열리게 되면서 많은 경쟁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알겠어. 이제 우리도 해볼 수 있겠네. 우리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더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이런 차량들과 맞먹을 수 있도록 기능과 성능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BMW 같은 회사도 해당되며 많은 제품이 북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이런 차량들 중 많은 수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멋진 유럽차, 메르세데스, BMW, 어쩌면 아우디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2026년에 나올 차량들, 심지어 폭스바겐 ID 버즈 같은 차들도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차들은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경쟁도 부족하고 아무도 그 차들을 사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차량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에서는 $5,000 이하의 차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 국내외 업체들도 이 상황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죠. 결국 이게 글로벌 시장을 파괴할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로 인해 더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점이죠.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보이드, 지리, 중국산 전기차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5년 전보다 더 흥미로운 차량을 구매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만 해도 시장을 보면 완전히 바가지를 씌우는 시장이었거든요. 가격 인상, 시장 조정료, 품질 저하, 터보차저 3 기통 엔진, 원래 설계에 없는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약한 구동계, 오일 소모 문제까지 이 기술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차량의 잦은 정비를 유발합니다.
이제 이런 제조사들은 경쟁력을 다시 갖춰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는 직접 기어를 조작할 수 있는 차량,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어쩌면 25만 30만 마일까지 탈 수 있는 차량을 원합니다. 계속해서 딜러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운전하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2만 5천 달러 정도의 차량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버려지는 고물차처럼 느껴지지 않는 차량들. 네. 사실 이런 변화가 북미 시장에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좋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글로벌 시장이 실제로 변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변화는 천천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현재는 아주 소량만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시장 점유율도 1.55%로 아직 시장이 매우 작습니다. 중국산 차량이 거리를 점령하거나 우리가 압도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유럽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기업들에게도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저렴하면서도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